당신의 두 다리가 하루아침에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손주도 안아주지 못하고 마트도 못 가는 삶이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92세 의사 이명우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본 노인 질환의 80%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늙어서가 아니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 오랜 환자 김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 김 씨는 평생 건강했어요. 군대에서는 행군 1등이었고 은퇴 전까지 매일 아침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졌고 6개월 후에는 보행기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리 힘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50년 의사 경력과 92년 인생의 지혜를 담아 여러분에게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따라하면 여러분은 3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분들이 은퇴 후 몇 년 만에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선생님,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더 일찍입니다. 시간을 선물 받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집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다리 건강은 내 기둥을 지킵니다. 근력 운동, 혈액순환, 바른 영양, 생활 습관.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방치의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관리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92세이지만 매일 아침 스스로 산책을 나가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봅시다. 다리 건강의 핵심은 운동입니다. 걱정 마세요. 헬스장 가거나 무거운 기구들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92세의 나이에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김영수 씨도 계단에서 넘어지고 나서 다리 힘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 기저귀를 차야 했고 손주들이 와도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들어볼게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손주를 안아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항상 간단한 운동 4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다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첫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쓰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앉아요. 처음엔 3번만 해도 좋고 점점 횟수를 늘려가세요. 이 운동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강해져서 계단 오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벽을 짚고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펴는 동작이에요.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처음엔 10초만 버티고 점점 시간을 늘려주세요. 셋째,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려요. 종아리 근육을 강하게 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는 운동이에요. 하루 10번씩 아침과 저녁에 하면 좋아요. 넷째,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들었다 내려요.
양쪽 다리 각각 5번씩 해주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져 걷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 나이에 이제 와서 운동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소용이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 연구에 따르면 95세 노인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몇 달 만에 근육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87세 이금자 할머니는 뇌졸중 후 반신마비로 누워만 계셨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운동들을 꾸준히 하신 결과 8개월 만에 마트에 혼자 장을 보러 가게 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이 힘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1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리 운동은 전신 건강에 직결됩니다. 다리 근육이 강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과 혈당 조절도 잘 되며 심지어 뇌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혹시 다리가 붓거나 저린 증상 자주 느끼시나요? 그것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제 오랜 환자였던 83세 김정혜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김 여사는 점점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아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날 강의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리 혈액순환 문제가 그냥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혈전이 생겨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 강의를 들은 후 김 여사는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어제 밤에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이제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없고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 여사에게 4가지 간단한 혈액순환 개선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김 여사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방법들 여러분께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앉아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이에요.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 떼는 것처럼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서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100번씩 식사 후마다 해보세요. 둘째, 따뜻한 물로 발 담그기입니다.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간 담가주세요. 물에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 방법은 혈관을 넓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붓기도 줄여줍니다. 매일 저녁 TV 보실 때 해보세요. 셋째, 하루 3번 다리 높이 들기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5분간 두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으로 정체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마다 해주세요. 넷째, 매일 아침 저녁 다리 마사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 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여러분, 노인 치매 예방에도 걷기만 한 운동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아프면 즉시 멈추고 가능하면 물리치료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운동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이건 제 50년 의사 생활의 확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젊어지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손주와 함께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리시나요? 그것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제 환자 72세 최병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평생 기름진 음식과 고기를 좋아하며 살았어요. 고기 없는 밥은 밥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죠. 그런데 70세가 넘어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됐어요. 엑스레이 결과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여러분, 다리 건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건강한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해요. 특히 다리 혈액순환이 좋으면 심장 건강, 뇌 건강, 심지어 피부 건강까지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다리 혈액순환 문제는 그냥 불편한 게 아니에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심지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도 높아져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질환 발생률이 4배 높다고 합니다.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김정희 여사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가니까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건강한 혈액순환은 활기찬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건강해지면 삶의 모든 영역이 좋아집니다. 수면의 질, 에너지, 기분, 무엇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음식이 다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건 제가 의대생 시절부터 알고 있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다리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식습관. 이제부터 다리 건강을 챙기는 것과 함께 건강한 식단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혹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식습관이 중요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72세의 최병철 씨는 평생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그가 70세가 되자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어요. 엑스레이 결과 관절염이 꽤 진행된 상태였죠. 그런데 제가 그에게 수술보다 먼저 식습관 개선을 권했을 때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무릎이 아픈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니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식습관 개선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무릎 통증이 70% 줄었고 체중은 88kg에서 8kg이 빠졌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더 이상 통증이 없었습니다. 1년 후 그는 등산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다리 건강을 위한 3가지 영양소와 그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단백질. 근육과 연골을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해요. 좋은 단백질 음식은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 등이 있어요. 둘째, 칼슘과 비타민 D.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성분, 비타민 D는 그 칼슘을 흡수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은 멸치, 뼈째 먹는 생선, 통조림, 유제품이 있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어, 참치, 버섯에도 많아요. 매일 15분씩 햇볕에 팔과 다리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습관화하면 좋겠죠. 셋째, 항산화 식품.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 고구마, 호박 등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권하는 것은 바로 색깔 규칙입니다. 매일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해요. 빨간색은 토마토, 초록색은 시금치, 보라색은 가지, 노란색은 호박, 하얀색은 양파처럼 다양한 색의 음식을 섭취하세요. 색깔이 다르면 영양소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 너무 많은 소금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특히 과자, 튀김, 마가린 등은 관절 건강에 매우 해로워요. 그렇다면 모든 맛있는 음식을 다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체 식품을 활용하면 돼요. 튀김 대신 구이,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 흰 밀가루 대신 통밀이나 현미, 커피나 술 대신 생강차나 녹차를 드세요. 식습관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없는 날로 정하고 콩이나 두부 요리를 먹어보세요. 또는 매일 아침 과일 한 개를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최병철 씨는 이렇게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아침은 두부와 채소를 넣은 현미죽, 점심은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사,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 간식은 견과류와 과일.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건강한 식습관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 건강을 위한 간단한 비결 알고 계세요? 매일 생강차 한 잔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선생님, 처음에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점차 적응이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이 식습관 없이는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졌어요.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관찰한 사실이 있습니다. 식습관이 좋은 노인들은 활동적이고 건강합니다. 특히 다리 관절 문제, 통증과 부종이 훨씬 적게 나타나죠. 그 이유는 단순히 체중 때문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가 9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을 연구했을 때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식탁이 컬러풀했고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생선, 견과류를 매일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반면에 흰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았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극단적인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6개월 후엔 산에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식습관의 변화는 단지 다리 건강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신 건강과 삶의 질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오늘 바로 여러분의 다음 한 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운동해도 나머지 23시간 30분 동안 나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건강은 지켜지지 않아요.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진실입니다. 그럼 81세의 정순의 여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순의 여사는 은퇴 후 TV 시청과 독서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지냈죠. 3년 후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어요. 선생님, 운동도 안 하고 아픈 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저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근육량이 30%더 빨리 줄어든다고 해요. 우리 몸은 안 쓰면 잃는다는 원칙을 따르죠. 정순의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제 다리는 회복이 불가능한 건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이제 다리 건강을 위한 4가지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30분마다 5분씩 일어나 걸어 다니세요. 알람을 맞추어 놓으면 도움이 돼요. 이 간단한 습관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감소를 막아요. 연구에 따르면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담배만큼 건강에 나쁘다고 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다면 하루 30분 운동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 다리를 꼬고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뼈와 근육에 무리가 갑니다. 앉을 때는 양발을 평평하게 바닥에 두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다리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습관들 알려드릴게요. 다리 꼬기는 정맥류, 골반 비틀림,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정 여사는 다리 꼬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양발 바닥에 붙이기를 중얼거리며 실천했어요. 셋째, 편한 신발 착용하기.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불편한 신발은 걸음걸이를 바꾸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줘요. 발볼이 넓고 쿠션이 좋으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골라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발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신발 사이즈를 새로 재는 것이 중요해요. 정 여사는 예쁜 구두 대신 편안한 워킹화로 바꿨어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놀랍게도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매일 20분씩 산책하거나 심호흡,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감소증 발생률이 2배 높다고 해요. 정 여사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정 여사에게 이런 조언을 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성실히 실천한 정 여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몇 개월 후, 정 여사는 지팡이 없이 10분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허리 통증도 80% 줄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1년 후, 그녀가 손주들과 함께 3시간 동안 동물원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이 선생님, 처음엔 요가나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습관들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제 나이에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를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30분마다 일어나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 편한 신발 신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노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광경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이 70대, 80대가 되어 그 결과로 고통받는 모습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늦었어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 50년 의학 경험에 의하면 생활 습관 개선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90세에 시작해도 충분한 변화가 옵니다. 물론 30대, 40대에 시작하면 더 좋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92세인 저도 매일 이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진료를 보고 강연을 다니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들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는 4가지 방법. 근력 운동, 혈액순환 관리, 올바른 영양 섭취, 생활 습관 개선.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의 92세 의사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 치료 결과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다리 건강 악화는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내년, 작년을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발목 돌리기 100번, 30분마다 일어나서 5분씩 걷기, 매 끼니에 단백질과 칼슘 챙겨 먹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기. 이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활동량이 많아지면 근육이 강해지고 근육이 강해지면 더 활동하고 싶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78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5년간 집에만 있었어요.
친구들의 모임도 거절하고 손주들과도 놀지 못했어요. 그런 그녀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팡이 없이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고향 친구들과 30년 만에 여행을 갔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다시 인생을 찾았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손주들과 놀이터에 가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해 보이지 않더라도, 몸이 불편하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70대, 80대,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고, 혈액순환은 개선될 수 있으며, 관절 통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여러분의 결심과 꾸준한 실천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변화를 선택하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다리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고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